안녕 형들! 오늘은 우리에게 엄청난 박력을 선사하였던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카리스마로 링 위를 평정했던 이 전설의 레슬러는 누굴까? 바로 정의의 방망이 스팅이란 형님이야. 언제나 레슬링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 점철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선형 레슬러와 악역 레슬러 간의 대립은 레슬링에 몰입하게 하는 엄청난 매력을 지녔어. 이것을 넘어 다수의 악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와 맞붙는다면 열세에 몰린 선형 레슬러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상승하여 그를 뜨겁게 응원하게 되었겠지. 여기 독고다이 레슬러의 정점이라고 할 만한 희대의 스타가 있었으니 혼자 나와도 백만 대군이 부럽지 않을 카리스마로 엄청난 아우라를 풍긴 스팅이란 형님이 바로 그것이었어. 그의 상징인 하얀 페이스 페인팅으로 긴 방망이를 들고 나오는 장면은 정의에 대한 굳은 의지와 함께 상대 레슬러를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의 우수에 찬 눈빛으로 스팅이란 레슬러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었지. 가끔씩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또한 스팅 형님만의 이색적인 장면으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영웅인 것처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어. 이런 모습 이외에도 링 위에서 엄청난 기술들로 상대 레슬러를 제압하였으니 이 형님의 기술들을 한번 알아보자고. 스팅 형님의 필살기인 스콜피언 데스 드롭이란 기술이야. 상대방의 목을 잡고 위를 향하게 한 후 바로 링바닥에 내리꽂는 기술인데, 상대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관객을 향해 쳐다보는 스팅의 결연한 표정은 가히 이 기술의 백미라 말할 수 있었어. 그의 서브미션기 스콜피온 데스락은 상대방의 다리를 십자로 만들어 허리를 꺾는 모습으로 마치 상대 레슬러가 정갈 모양이 되며 그로 인한 엄청난 통증으로 다들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190cm를 넘는 키로 빠른 몸놀림을 더해 몸을 날려 타격을 주는 스팅거 스플래시나 두 발로 상대방을 차는 드롭킥 등도 스팅 형님이 주로 쓰던 대표 기술이기도 하였어. 이런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의 연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는데, 그가 크로우라는 기믹으로 나올 때면 특유의 감옥함과 동시에 긴 롱코트를 휘날리며 나오는 모습으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지. 더 나아가 조커 기믹을 선보일 때는 광기 어린 연기력과 미친 마이크웍으로 링 안팎으로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 팬들로 하여금 침을 꼴딱꼴딱 삼키게 만들기도 하였어. 항상 검은 배트를 들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대 레슬러 집단에 맞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과 호쾌함을 선물하며 이때 당시 헐크 호간 얼티밋 워리어 세대를 넘어 스톤콜드나 더락 세대까지 아우르는 전설의 레슬러로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지. 본명이 스티브 보돈인 스팅 형님은 1959년 3월 2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팔로 알토에서 태어났어. 체육관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던 한 사나이 친구인 짐 헬릭과 함께 바디빌딩 콘테스트에 출전하게 되었고, 이때 그를 레슬링 세계로 인도할 릭 베이스란 레슬링 관계자를 만나 프로레슬링계에 운명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 레슬링 수업을 받은 후 1985년 캘리포니아 인디 단체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되었고, 이때 절친인 헬릭을 비롯 두 명의 레슬러와 함께 파워팀 USA라는 집단을 만들어 활동을 하였지만, 이내 두 명이 탈퇴를 하며 두 친구는 다시 뭉쳐 태그팀으로 활약하였으니 둘의 외형이 워낙 출중한지라 그들의 인기는 날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어. 이렇게 인기가 오른 두 남자는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 헬릭은 이때 당시 WWF로, 스팅은 라이벌 단체 NWA로 갈라서게 되었으니 이내 헬릭은 WWF에서 휠 얼티밋 워리어란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지. 1987년 NWA로 오자마자 릭 플레어와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돈 많은 타임 오너스라는 회사에 인수돼 WCW라는 단체로 출범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레 스팅도 이에 몸담으며 전설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 1991년에는 그의 절친 렉스 루거와 태그팀을 이루어 태그팀 챔피언이 되었고, 1992년에는 다시 적이 되어 그를 꺾으며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지. 1995년 시원시원한 페인팅과 스포티한 원색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내어 이내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유명세를 올렸던 스팅 형님이야. 1996년 렉스 루거, 마초맨 랜디 세비지와 팀을 이루어 이때 악역 레슬러인 케빈 내쉬, 스카톨의 아웃사이더즈에 대항하며 악역 스테이블과 맞서는 히어로적인 면모가
조금씩 두각되기 시작하였지. 그러나 이때 대스타였던 헐크 호건이 희대의 악역 집단 아웃사이더즈에 들어가는 초유의 반전을 일으키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NWO라는 단체를 세웠고, 이에 WCW는 큰 파도에 요동치게 되었어. 심판을 매수하여 경기를 조작하거나 WCW의 공중파를 장악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띄우는 등 아나무인의 권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스테이블로 급성장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굴복하는 등 이때 당시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게 되었지. 1996년 단장 에릭 비숍마저 NWO에 가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NWO는 그렇게 WCW의 전체를 장악하며 절대 권력의 집단으로 성장하여 그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 그러나 1996년 10월 에릭 비숍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중 갑자기 음산한 음악이 나오며 한 사내가 발코니에 올라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정의의 방망이 스팅 형님이었어. 이때부터 발랄한 옷차림과 그의 페인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염없이 다크해진 그의 새로운 모습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뽐내며 오만 방자했던 NWO에 경각심을 주는 것을 넘어 위협적인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었지. 이를 본 팬들은 더욱 스팅에 열광하며 홀로 헐크 호건의 NWO를 응징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짜릿한 감동을 선사하게 되었어. 1997년 WCW 스타게이트, 드디어 WCW의 양대 산맥인 헐크 호건과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경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 경기는 레슬링 팬들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명경기로 손꼽히며 이때 NWO의 수장 헐크 호건을 이기고 WCW를 구하는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 1998년에는 이때 최고의 스타 골드버그와 경기를 하며 레슬링계에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이때 골드버그의 필살기 잭 해머를 맞으며 아깝게 패배하고 말았어. 1999년에는 다이아몬드 달라스 페이지를 이기고 통산 5회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고, 그가 부상으로 링에서 잠시 이탈해 있는 동안 WCW의 지정란은 급속히 전개되어 결국 WWE에 인수가 되며 레슬링계는 크게 요동치게 되었어. 이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WCW의 간판 스타였던 스팅 형님이었겠지. 2001년 3월 먼데이 나이트로에서 릭 플레어와 마지막 경기로 팬들에게 눈물을 삼키며 WCW 선수로서의 작별 인사를 고하게 되었어. 이윽고 그의 팬들은 WWE에서 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아쉽게 계약이 불발이 되었고, 이윽고 2003년 TNA에 데뷔를 하며 인기 선수의 면모를 계속 이어나간 스팅 형님이었지. 2007년에는 크리스토퍼 다니엘과 경기를 치루어 그에게 멋진 스콜피언 데스드롭을 보여주며 역시나 데스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어. 2008년 드디어 TNA의 스타 사모아조를 스코피언 데스 드랍으로 꺾으며 첫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고, 2009년 이때 라이노, AJ 스타일스, WWE에서 넘어온 커트 앵글, 릭폴리 등 당대 선수들과 대립하며 챔피언 벨트를 주고받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지. 2010년에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랍밴드과 경기를 하여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때 TNA 인기 레슬러 사모아조와 다시 각축을 벌이며 팬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었어. 2011년에는 챔피언 제프 하드를 이기고 통산 4회 TN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다시 등극하게 되었고, 이때 미스터 앤더슨은 예전 스팅 분장을 하고 나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하였지. 그러나 이때 헐크 호건이 다시 악역 스테이블인 이모탈을 만들며 악명을 떨치게 되었고, 스팅은 이때 한 번 더 각성을 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절대 악 조커였어. 이때 팬들은 희대의 악당 조커를 기믹으로 가져온 것을 무리수로 생각해 반신반의하였으나 그의 조커 분장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광분과 광기 어린 스팅의 조커 연기는 스타디움 안을 공포의 동안으로 만들며 엄청난 몰입도를 선사하게 되었지. 조커의 기믹과 선역 레슬러로서의 특유의 분위기는 매우 잘 어우러져 헐크 호건에 잠재되어 있는 선함을 깨우는 역할로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되었어. 2013년에는 공경에 빠져있는 커트 앵글과 사모아저를 도와주며 역시나 정의의 사도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더들리 보이즈의 분리데이와 챔피언을 놓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며 팬들에게 명경기를 선사하기도 하였지. 2014년 TNA와 계약 만료가 되었다는 소식에 팬들은 그를 WWE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였고, 이는 곧 레슬링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어. 2014년 WWE의 서바이버 시리즈에
디 어소리티의 수장 트리플 H가 경기에 갑자기 참여하여 자신의 수하인 세스 롤린스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야유를 보내며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이때 어디선가 까마귀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음산한 음악이 짙게 깔리고 팬들은 이내 곧 한 사나이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 동시에 하얀 얼굴을 한 사내가 입장로에 서 있었으니 스타디움은 떠나갈 듯 함성으로 가득 찼고, 많은 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스팅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환호하고 있었지. 악역 스테이블인 디 어소리티의 수장 트리플 H를 막아서며 돌보 지글러를 도와주는 등 그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간만에 볼 수 있었고, 이어 2015년에는 디 어소리티의 멤버들에 의해 포위된 랜디 오턴과 존 시나를 구해주며 그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님을 팬들에게 알리는 것 같았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디 어소리티의 결정적인 회방꾼 노릇을 하며 조직의 수장 트리플 H와의 대결이 임박하였음을 알렸고, 이윽고 레슬링 최고의 잔치 레슬매니아 31에서 트리플 H와의 경기가 결정이 되면서 팬들은 스팅의 WWE 첫 데뷔 경기에 설레게 되었지. 이내 큰 북소리와 함께 미스터 크로우 스팅이 멋지게 등장하며 트리플 H를 긴장시켰고, 전설의 레슬러들도 입장하여 양팀으로 갈라서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는 도중 드디어 팬들이 원하는 트리플 H의 슬래지 해머와 스팅의 정의의 방망이가 맞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팬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어. 트리플 H의 회심의 슬래지 해머샷으로 스팅이 패배했지만 이윽고 WWE와 WCW의 양대 전설은 뜨거운 악수를 하며 경기를 마칠 수 있었지. 이윽고 2015년 8월 갑자기 나타나 디 어소리티의 중심에 서게 된 세스 롤린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역시나 악역 집단에 맞서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2015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세스 롤린스에게 아깝게 패하며 경기 도중 큰 부상을 입어 61살의 나이로 레슬러로서의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 2018년도에는 레슬링 단체 IWR에 오랜만에 깜짝 출연하여 간만에 그의 카리스마를 뽐내며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멋진 선물을 안겨다 주었지. 이렇듯 레슬링 역사를 호령하던 스팅 형님은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6회, WCW 월드 태그팀 챔피언 3회, TN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4회, TNA 월드 태그팀 챔피언 1회 등 전설의 레슬러라는 그의 호칭에 맞게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어. 스팅 형님은 변화무쌍한 기믹을 최고의 연기로 승화시키는 천부적인 재능과 관객을 휘어잡는 마력을 지녔는데, 이뿐만 아니라 얼굴에 페인팅을 직접 하는 걸로 유명하여 그의 특유의 예술적인 감각도 내심 엿볼 수 있었지. 그는 레슬러들에게서 대단한 성품을 가진 선배이자 동료로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브렛 하트의 동생 오웬 하트가 자신의 입장신과 비슷한 상황의 죽음을 맞이하여 형인 브렛 하트의 트라우마를 염려해 그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원래 고공 입장신을 다시 재현했을 정도로 사려 깊은 마음은 그때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어. 그는 동료들에게 엄청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빌 골드버거가 동료를 가족같이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레슬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정도로 그는 어디를 가든 후배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격려하고 보담아주는 걸로 유명하지. WWE의 입성에서는 레슬링의 터줏대감으로 군림한 게 아닌 대부분의 경기를 질 정도로 자신의 현재보다는 미래의 주인공인 후배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희생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분장과 비슷한 컨셉의 뱀피로를 오히려 격려하며 그의 인지도를 한껏 올리는데 일조를 하기도 하였어. 데스타인 만큼 팬들에게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사인을 할 때 스팅 특유의 감감으로 카리스마를 보여주다가 팬들과 말을 섞기 시작하면 한박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성심성의껏 다가가는 따뜻한 스팅 형님이야. 2016년 WWE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 그의 명예의 전당 입성 소감 중 모든 팬들과 선수들이 기립을 하였고, 역시나 선글라스와 검은 배트를 들고 나와 여전히 건재한 그의 카리스마를 볼 수 있었어. 이젠 링 위에서 그를 볼 수 없음에 모두 아쉬워하며 지금까지 그가 보여줬던 멋진 경기들과 즐거운 레슬링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었지. 또한 2012년에도 TNA 명예의 전당에 1호로 헌액이 되어 미국 대표 레슬러 기관 WWE, TNA 양대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오르는 세계 레슬링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탄생하게 되었어. 헐크 호건은 1994년 WCW로 넘어와 스팅과 거의 20년 동안 누가 기름 같은 존재로 악역을 도맡아 하며
서로 앙숙이 되어 매번 부딪혔지만 실제로는 팬 사인회에 같이 나가 팬들을 즐겁게 해줄 정도로 사이가 돈독한 걸로 알려지게 되었지. 보디빌딩을 같이 하던 절친과 함께 서로 뜻이 맞아 레슬링에 입문하게 되었고, 이내 곧 WWE, WCW 양대를 대표하는 전설이 되는 마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자신이 아는 최고의 레슬러였다고 말하며 현재 워리어가 없는 아쉬움과 슬픔을 달래기도 하였어. 언제나 선역과 악역이 존재했던 레슬링 역사에 정의가 승리함을 몸소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스팅 형님. 어쩌면 스팅 형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때 당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던 많은 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며 굴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는 값진 메시지를 던졌는지도 모르겠어. 정의의 방망이가 되어 링 위를 호령하며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 스팅 형님의 뜨거운 레슬링 인생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스팅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